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기술적으로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결국 종가는 마이너스 전환이 되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서 시작을 하든 끝내는 떨어지고 마무리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무언가 반전이 있지 않는 이상 상승보다는 하락에 무게가 실린다라고 봤을 때 과연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까? 이 부분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유중기간 동안 어디까지 주가가 떨어질 수 있을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꾸준하게 리뷰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하신 점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료 관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유한타로 사용만 하시며 조건 없이 수익 관리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만 매수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서브 계좌는 유한타로 이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무료방에서는 현재 두중 실시간 브리핑, 시황 분석, 그리고 정보 공유, 멘탈 관리도 해드리면서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은 언제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항상 좋은 흐름만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마음 편히 물어볼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두산중공업 하루하루 버티고 계실 텐데 좋지 않은 소식만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다려왔던 일정들, 대만 원전 재개에 대한 국민투표, 다시 탈원전을 지지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와버렸고 22일쯤 발표 예정이었던 EU 텍소노미는 국내 기사로 내년 1월 말 정도로 연기가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와 버렸습니다. 가뜩이나 유상증자로 인해서 회사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굳어가고 있는데 평소였다면 별거 아니었던 내용이라도 지금 시기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연이어 계속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정으로 주가가 시작을 한다라고 해도 다시 올라갈 것 같은 이런 분위기지만 반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갭상승해서 출발했다라고 해도 다시 종가는 이렇게 떨어져서 끝날 것 같은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투심이 약해질 수밖에는 없고 이렇게 떨어져도 버티면 올라오겠지 이런 마인드보다는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이런 생각이 더 지배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원전 테마 전반적으로 조정 국면이 진행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무난했던 시장 흐름에서 종가는 파랗게 물들어갔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하락폭이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황 기술적인 반등 이외에는 올라가는 그림은 잘 연상되지 않습니다.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돌파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오늘 고점이 1.2% 정도 이렇게 끝났다라고 해도 별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일단 2만 원까지는 주가가 좀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빨간불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수 자체는 강보합권으로 끝났지만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무난하게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 완화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 호조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고 국내 증시도 비슷한 기조로 끌고 가고 있는 최근의 흐름입니다. 전반적인 해외 증시 자체도 나쁘지 않았고 달러 인덱스도 소폭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거기에 외국인 매수 유입이 확대되었고 기관까지 합세를 하면서 또 원화 강세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외인은 2,200억, 그리고 기관은 5,700억 순매수, 코스닥은 외인이 500억, 기관은 2,900억 매수를 하면서 최근 견조한 지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뉴스를 좀 체크를 해볼게요. 며칠 전에 로이터 해외 기사에서 나왔던 이 내용이 국내 기사에서도 EU 텍소노미가 연기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U 가스 원전 친환경 분류 결론 내년으로 미뤄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년으로 미뤘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 만큼 최종 결론까지 시일이 또 소요되는 분위기다.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지속 가능한 분류 체계 텍소노미에 포함할지에 대한 논의를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내년 1월 이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 연말 전에 분류체계 제안서 작성에 대한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고, EU 회원국 또 금융, 산업 및 시민단체 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공유해야 하는 만큼 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에너지원이 텍소노미에 포함되면 EU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관련 사업자들한테는 공공, 민간 투자 유치 여부가 달린 만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올해 안에 분류 체계를 각국에 제안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유럽 국가들 간의 이견차가 커서 이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 일부 유럽 국가들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라도 천연가스가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돼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을 천연가스로 대체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이고, 반대로 화석연료인 천연가스에 친환경 딱지를 붙인다면 EU 기후변화 대응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반박을 했고, EU 탄소 중립 목표가 친환경으로 위장한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프랑스, 체코, 폴란드는 원전 찬성, 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은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우려감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친환경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한전 국내 해상풍력 활성화 유관 기업과 사업 경험을 나눴고, 두산 CES 2022에서 수소 중심 친환경 에너지 산업 첨단 미래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EU 텍소노미 기사 이외에도 두산중공업이 신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좀 꾸준하게 어떠한 부분을 좀 하고 있구나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기사인데, 석탄 발전 위주에서 탄소 중립으로 석탄 사용을 자제하고 있고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발맞춰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제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34년까지 석탄 발전 설비가 가동 후 30년에 도래하고, 이 중 30기가 폐지가 되면서 24기 정도가 LNG 또 가스터빈으로 이렇게 전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24기 중에서 절반 이상 12기에서 13기 정도 규모로 치면 뭐 한 3조 원 내외 이런 시장이 발생을 하는데, 두산중공업이 LNG, 가스터빈 전환하는 이런 수주가 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석탄 발전의 수주 감소 부분을 좀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독자 대형 가스터빈을 국산화 개발을 완료했고, 이달부터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서 LNG 가스터빈 출하는 개시를 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대형 수소 혼소 및 소형 전소 수소 터빈 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풍력 터빈 국산화와 생산 능력을 또 확대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서부터 2034년까지 국내 풍력 보급 계획은 작년 1.8기가와트에서 2034년 24.9기가와트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두산중공 같은 경우는 2005년 풍력사업 착수 후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3.3메가와트 그리고 5.5메가와트급 개발을 완료했고, 내년 2022년에는
8메가와트급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남동발전 국책과제에 진행을 하고 있으며 2020년 24기 제작 규모에서 내년까지 연간 100기 생산 규모를 증설할 예정이고 8메가와트급 국내 기준 절반 정도의 점유율을 목표로 2020년에서 2034년까지 1조 5천억의 수주가 꾸준히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나와 있는 CES 2022 미국에서 내년 1월 5일부터 1월 8일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두산그룹이 참여하게 됩니다. 두산 밥캣, 두산중공업 모두 참여를 하는데 참석이 돼서 해상풍력 터빈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 폐자원을 수소화하는 기술을 소개하고 친환경 수소 터빈을 6분의 1 수준의 모형으로 전시를 하게 됩니다. 수소에 대한 관심도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데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신사업으로 안정적으로 매출을 좀 찍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에서 5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 풍력이라던가 가스터빈 점유율은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소라든지 가스터빈, 해상풍력 이렇게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형 원전이라던가 SMR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EU 텍소노미도 좀 밀렸고 유상증자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 되고 있지만 내년 6월달 이후가 됐을 땐 주가 방향은 결국 좋은 쪽으로 향하고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최근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불안한 마음에서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사실 제가 예언가도 아니고 여러 일정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디까지 주가가 떨어질지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전 사례를 통해서 봤을 때 그리고 예상 발행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구간에서는 2만원을 지지하지 못하면 19,000원 그리고 18,000원까지도 충분히 떨어지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간에 원전 수주라던가 호재들이 나와 주었을 때 얼마나 주가를 회복할 수 있느냐 이런 싸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유상증자 예비 발행가는 18,100원입니다. 지난 6월 달부터 쭉 보시더라도 6개월 동안 가장 저점 구간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지 라인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17,000원 그리고 16,000원까지 내려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최종 마지노선으로 이 구간은 무조건 사수가 필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공시에 나온 18,100원 예비 발행가와도 딱 맞춰지는 요 가격권입니다. 다만 이 발행가가 최종 발행가가 되면 좋겠지만 1차, 2차, 그리고 최종 발행가 공시는 내년 2월 7일까지 많은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 더 예측이 힘들긴 합니다. 작년 9월 유상증자를 했던 이런 시점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 9월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9월 유상증자 1조 3천억 규모로 진행을 했고 올해는 1조 5천억 규모로 진행을 합니다. 규모로 따지면 비슷한 상황인데 그때 당시 예비 발행가가 1,700원이었고 최종 발행가는 9,980원이었습니다. 권리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격 조정도 있을 것이고 사실 최종 발행가 큰 차이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중 발표 당시에 종가가 14,000원 부근이었고 신주가 상장되었던 12월 4일경
14,900원으로 오히려 주가는 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은 꾸준한 이런 하락세로 가장 저점이 되었던 부분이 1,200원 부근이었습니다. 최초 예비 발행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런 수치였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다시 보자면 1차 발행가는 18,100원, 최종 발행가와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는 있지만 17,000원에서 19,000원 정도에서 형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인 상황이고 뭐 그때와 유중의 규모가 비슷한 거 빼고는 다 다르기 때문에 추측일 수는 있겠지만 이전 사례를 참고할 수밖에는 없겠죠. 뭐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이전의 유중의 목적, 오롯이 채무상환 자금으로 진행이 됐다면 지금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빠져도 16,000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17,000원에서 18,000원 이런 사이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내피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이 구간에서 움직이는 가격대는 유증을 받으려는 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고 추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최종 발행가 발표 2월 7일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제 생각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2만원, 19,000원, 18,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관망세 이어가시는 게 유중을 대처하는 좋은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만 해주시고 앞으로 3월 유중 물량이 상장이 되고 그 이후 1에서 2개월까지 잘 버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매매 동향은 어제와 비슷하고 주가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내일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는 오늘 한 30만 주가량 나왔고 잔고 수량, 잔고 금액 꾸준히 들어가고 있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주중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이나 다른 종목으로 손실을 만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